안녕하세요. 10월 11일 월요일 같은 화요일 글로벌 시장에 동조화되면서 전 세계의 경기 악화, 인플레이션, 고환율, 달러 강세 등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침체 그러한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도 역시 코스닥의 4%의 급락 66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40포인트가 조정된 2192포인트 1.83%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 투자가들 금융투자에서 3,386억 원의 순매도, 개인과 외국인은 순배소로서 거래소에서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이에 반해서 개인들은 1,487억 원의 순매수로 이렇게 저점을 받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그리고 11월 12월 올 연말까지도 세계 경제의 그러한 상황은 회복할 기미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느냐. 물론 저점이 어느 정도 다가왔지만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서 지수는 더욱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듯 싶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점과 저점은 점차적으로 우하향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한은 이번 주 금요일 정도의 FOMC 금리 인상에 과연 자이언트 스텝이 또 금리 인상으로 될 것인지, 대다수의 의견은 0.5%의 빅 스텝 정도, 우리 한국은행 역시 0.5%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요. 세계 경제 수장들이 이번에 IMF 연차총회라든지 여러 가지의 경제 상황에서 나오는 이런 전문가의 의견은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하향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아시아 증시의 상황도 잠시 한번 살펴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이 휴장으로 계속 이어져 오던 중국이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타 아시아권에서는 전체적인 하락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니케이와 일본 토픽스 모두 다가 2.54 그리고 1.86%의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4%대의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낙폭이 큰, 즉 개인들의 투매로 이어진 모습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장 이제 고객 예탁금부터 살펴를 본다라면요, 6천억 정도가 서서히 저점 인식을 해서 그런지는 어느 정도 어쨌든 6천억 원의 순매수가 고객 예탁금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용증가가 1267억 원에 드러난 16조 4천억은 이것은 한 이틀 정도 후행성이라서 이번 주 한번 51조 원의 고객 예탁금이 무너질 것인지, 신용융자가 16조 원대가 무너질 것인지의 관건도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유가를 서부 텍사스 원유 배럴당에 91달러에 거래가 되고요. 1.6% 조금 유가는 하락한 모습. 문제는 이 고환율이죠.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수출입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아닙니다. 마진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환차손으로 인해서 상당한 실적 악화로 이렇게 실적 경고 수준으로 현재는 20
23원이 오른 1435원의 달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강한 달러. 역시 미국도 이런 강한 달러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경제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불확실성 경제 전망이 어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해 보고요. HLB는 이에 맞서서 내년 초에 네 신청을 하겠다라고 지난 SMO가 마쳐지면서 유튜브에서 진양군 회장이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 10월 달에 FDA와 미팅을 진행할 거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HLB의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일단 오늘은 5%대의 일제히 하락 조정이 받았습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겠죠. 대다수의 종목들이 현재 전기차 배터리 쪽의 부분만 이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BM, LG에너지 솔루션 정도 이렇게 일동제약도 한 4% 정도 올랐었고요. 일제히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기본 3, 4% 정도 이상의 큰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HLB 지난 9월 13일에 나온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미증시, 유럽 증시를 보아가면서 시장 흐름을 살펴보는 정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 SMO가 마쳐지면서 9월 13일 언론에 나온 기사이죠. 내년 초 미국 FDA의 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를 신청을 하겠다. HLB가 2023년 초 미국 FDA의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간암 1차 치료제 NDA를 제출하겠다라고 지난 9월 13일 밝혔고요. SMO 2022에서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된 리보세라닙 감넬리주마 임상 결과가 소개되고 있고요. 소개되었죠. HLB는 리보세라닙과 병용약물인 감넬리주마비 간암에 대해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빠른 심사와 인허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신청을 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아울러 이날 HLB는 리보세라닙과 감넬리주마블을 병용한 간암 1차 치료 3상 임상시험 결과가 SMO 2022 소아관 종양 분야 컨그레스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전했고 제가 이 기사를 다루는 것은 지난달에는 제가 좀 영상을 못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글로벌 상황 속에서 HLB나 그룹주의 수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HLB에 따르면 컨그레스 하이라이트는 SMO 학회 마지막 날 각 분야에서 높은 연구 성과를 보였거나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선정해 발표하는 절차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진이 선정을 합니다. HLB 관계자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 결과가 세계 양대 암학회 6월에 보통 열리죠. 아스코 미국 암학회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 SMO에서 연이어 발표된 내용 SMO의 하이라이트 논문에도 선정됨에 따라서 올해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항암 신약물질이 됐다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리보세라닙 자체 효능은 물론 면역 항암제 등 다른 항암제와의 높은 범용성도 입증된 만큼 앞으로 다국적 제약사들과 폭넓은 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서 이제 내일이 수요일이죠. 내일까지 어느 정도 보유한다든지 새롭게 HLB의 주식을 사게 되면 내일 6시까지 최종적으로 하면 사게 되면은 금요일에 주식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신주 배정기산일에 해당이 되어서 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다. 100주당 9주에 해당하는 그러한 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상당히 좋은 내용에 이렇게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뒷받침되지는 않아 주네요. HLB도 이렇게 장대 음봉처럼 5.42, 86만 주의 거래량 전일보다 187.68%의 전일비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HLB 제약 6%의 가격 조정이 전저점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 있죠. 요 현재로서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목요일, 금요일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기 때문에 최소한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주가가 하락을 할지라도 선뜻 매매에 임하는 것은 하시더라도 아주 저점에서 아주 소량 정도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 생명과학도 12,450원 4%대 가격 전저점 최근에 상승을 하고 이거 12,000 초반까지는 분명히 올 것이다. 그 이하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엘테라의 모습 다시 5일선과 11선 몸통 대드가 나오면서 다시 가격 조정을 보여주는데 과연 여기 13,000 아래까지 내려갈 것인지가 또 관건이고요. 원칙 매매, 일부 매매를 하면 좋겠습니다. 노터스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더 지켜보지 않는 걸로 HLB 글로벌 역시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HLB 오늘 공매도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HLB 오늘 공매도가 어찌 됐을까요? 상당히 늘어났죠. 최근에 공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소량이 15,000주라든지 이렇게 33,000주라든지 하더니 이제 73,000주까지 상당하게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평단가 41,581원에 해당이 됩니다. HLB 생명과학 오늘 공매도는 어제보다는 조금 지난주보다는 조금 줄어든 35,000주의 거래량을 평균가는 12,625원에 해당이 됩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네요. 프로그램 상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HLB 생명과 14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졌네요. HLB 프로그램으로 대략 10만 주 정도의 매수, 개인들의 투매가 이어지고 공매 세력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프로그램으로 잡아당긴 그러한 형국이다. 개인들만 털렸는지 어쨌는지 이번 주 지켜보면 알겠습니다. HLB 제약 프로그램 5,000주의 순매도, HLB 테라퓨틱스 4% 6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노터스 프로그램 43,000주 매수, HLB 글로벌 4만 주 프로그램 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또 9월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FOMC의 금리 인상이 나오겠고요. IMF 연차총회에서 경제 성장률 하향을 또 발표하고요. 이래저래 좋은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핵카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경고를 보냈더라고요. 러시아는 핵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 세계를 또 고민 속에 어려움 속에 또 몰아넣는 그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전쟁 상황입니다.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 등등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최악의 시즌을 현재 2022년을 보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최소한 말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건강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주식은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은요, 종합주가지수를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1000포인트를 넘어서고 했는데 또다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데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 잘 회복이 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